사하라 사막은요, 넓이로나 뜨거운 열기로도요, 사막 중에서 선두를 달리죠. 여름에는 평균 온도가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중앙의 모래 사막에서는요, 물을 찾기도 어렵고 불과 몇 시간만 머물러도 탈수와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생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사하라 사막 환경은 변동해 왔지만요, 지금 더 건조해지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하라 사막 체험은요, 사막 가장자리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뜨겁고 넓은 사막 복판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가장자리에서도요, 뜨거운 모래 사막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사하라는 황량한 황무지이긴 하지만요, 가장자리에 18억 그루나 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사하라 사막 북쪽에는 풀이 아주 짧은 스텝 초원이 있고요. 옆에는 건조한 숲이 있는데요. 사막 주변의 숲을 포리스트라고 부르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나무 밑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건조한 숲을 우드랜드라고 부릅니다. 햇빛을 막으려면 나무 뒤로 숨어야 하는 그런 숲인 거죠. 사하라 사막은요, 사막 북동쪽의 이집트나 북서쪽의 모로코에서 사막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기도 수월하고요, 다양한 역사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북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다른 지역과는 다른데요, 아프리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인종이나 문화가 다르고요, 유럽과 중동의 영향을 받아왔죠. 유럽과 사이에는 지중해가 가로놓여 있어서요, 서로 동떨어져 보이긴 하는데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왔고요. 아프리카 남쪽 지역과는 널따란 사하라 사막이 떡하니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요, 차별화되었던 거죠. 지금 북아프리카는 아랍의 영향하에 있는데요, 사하라라는 이름도 아랍에서 데저트를 의미하는 사흐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먼저 사하라 북서쪽에 위치한 모로코를 가보면요,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과 접해 있어서요, 스페인과 가장 가까운 나라죠. 모로코에서 스페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15km 정도라고 합니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관문이 되어 왔는데요, 모로코는 바바리 마카크 원숭이 고향입니다. 바바리 마카크는 스페인의 지브롤터에 사람들의 출현 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예전 영상에서 전했었는데요. 모로코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과 리프 산맥이 바바리 마카크 고향인 거죠. 모로코는 이집트가 받는 관심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요, 여행가들이 색다른 여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대서양과 지중해 해안선이 있고요, 지중해 숲이 있지만요, 남동쪽으로는 아틀라스 산맥을 넘으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척박함이 곳곳에서 느껴지기는 해도요, 예술적 감성과 화려한 색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령이었기도 하고요, 해안에서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보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여름과 온화하고 축축한 겨울로 대표되는 기후지역인 거죠. 지중해성 기후지역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올리브 나무나 포도주 생산지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모로코 와인 산업은 지중해성 기후 덕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 가보면요, 과거 영화 속 장소로 진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거친 환경이 독특한 아틀라스 산맥을 넘어서 아이벤하두 지역에 가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들어온 듯한 장소를 만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나 알렉산더 같은 수많은 영화 속 과거에 머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진흙으로 만든 집들로 이루어진 요새로 걸어 올라가면요,
모로코의 독특한 점토 건축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진흙 건물이 건조한 기후 덕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신기한 일이죠. 아잇벤 하두를 지나면 사하라 사막의 별빛 아래서 사막의 밤을 보내는 경험이 가능한데요. 아시아 고비 사막의 몽골 텐트, 게르와 유사하게 침실과 욕실이 제공되는 텐트 밖에서 무수한 별들로 가득한 사막의 밤하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북아프리카 사막 면적이 지금보다는 좁았었는데요. 튀니지 수도 튀니스 인근에 카르타고 유적지가 있고요. 카르타고는 로마가 성장하기 이전에 최강의 해상국가였죠. 이미 기원전 8세기 고대 도시국가 카르타고가 번성했었는데요. 지중해 연안 지역은 살기 좋은 기후였습니다. 튀니지는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의 캄보디아나 베트남 곳곳에서 느껴지는 탁월한 색감이 그들 생활 속에 남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집트 바로 서쪽에 있는 리비아만 보더라도요. 고대 이집트 역사가 기록되기 수천 년 전부터 유목민 베르베르인이 살았었고요. 이집트 시대에는 리비아 북쪽의 지중해 연안은 모두 이집트 왕국이었습니다. 사하라의 아랍화가 강화되면서 현재는 북아프리카 아랍인의 90% 이상이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아는 국토 대부분 90% 이상이 리비아 사막입니다. 리비아 사막은 사하라 사막 북동쪽에서 사하라 사막과는 구분짓긴 하지만요.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꼽혀서요. 몇 년이 지나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모래사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비아 동쪽으로 가보면요. 사하라 사막 북동쪽에 있는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부터 로마 제국령의 이집트 문명까지 긴 세월의 역사 기록이 가득한 장소인데요. 이집트 최북단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는 하이집트라고 말하고요. 비옥한 지역인데요. 나머지 지역인 상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이집트를 상하로 나누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두 지역을 편의상 구분하는 건데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상이집트와 하류의 나일강 삼각주 부근에 위치한 하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대부분이 속하는 상이집트는 아열대 사막 기후 지역이라서요. 여름 날씨는 낮에는 섭씨 43도까지 뜨거워서 헉헉대다가 밤이면은 섭씨 7도까지 가파르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요. 건조한 지역 날씨가 이렇구나. 뜨거운 지역이라도 두툼한 옷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낮과 밤의 온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낮에 섭씨 18도 정도로 우리나라 봄가을 정도의 쾌적한 날씨를 보이다가요. 밤이면 섭씨 0도까지 뚝 떨어지는데요. 온도의 일변화가 여름보다는 적지만요.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얼마나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수도 카이로의 교외에 있는 기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접근은 쉬워도요. 그늘만 벗어나면 바로 뜨겁고요.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왕가의 계곡이나 신전이 위치한 룩소르 지역만 방문해도요. 역사 경험과 더불어서 사막 기후를 웬만큼은 맛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만 나무들이 자라고요. 강 유역을 약간만 벗어나면 바로 척박한 사막이라서요. 유목민들이 낙타를 끌고 물과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건조해지고 확장되면서 강한 허리케인이 발생하면요. 무역풍을 타고 사막 먼지가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요. 서쪽으로는 미국까지 퍼지는 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이 확장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사막 녹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남쪽의 사헬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만리장성 녹색 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막을 숲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